네, 도전의 천리길. 지난 시간엔 국민통일방송 애청자이자 그리고 북한 전문가를 꿈꾸는 일본인 시미즈 켄타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켄타 씨를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켄타 씨 옆에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미즈 켄타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일단 뭐 수업도 하니까 뭐 과제도 너무 많고 네, 네. 그리고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방송 나갔었는데 어때요? 방송 좀 보니까 좀 어색하죠? 네. 원래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네,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네. 뭐 친구들도 많이 봐주시고 맞아요. 유튜브에 봐주시고 네. 근데 너무나 말씀을 유창하게 잘하셔서 네. 정말 뭐 한국인이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켄타 씨와 방송을 하면서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일본 대학인 그 히로시마 시립대에서 공부할 때도 이 국제관계 그 중에서 특히 한국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 유학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 켄타 씨께서 북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있는데 탈북민이 쓴 한 책을 보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두게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책이었나요? 저는 그 박연미 씨의 그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그 아.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네, 봤어요. 네. 그게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군요. 네. 네.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됐으면 네. 이 책이군요. 저도 음. 사실은 연미 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 좀 시간이 지났죠. 한 5년 된 책인데 네. 언제 읽으셨나요? 제가 그 첫 번째 한국 유학을 끝나고 일본에 돌아가서 그때 서점에서 우연히 그 책을 만나서 그때 네 읽어봤어요. 네. 박연미 씨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탈북민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저희들이랑 동갑 1993년생으로 알고 있고 네네. 네, 북한 해산 출신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유명해진 게 2014년 그러니까 그 동아일랜드에서 열린 세계 인권 지도자 회의라는 데서 이제 박연미 씨가 한복을 아주 곱게 차려입고 연설을 했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본인의 탈북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그런 실상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유명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이 영상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무려 조회수가 800만 회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봤군요. 엄청나죠? 네. 물론 켄타 씨도 보셨겠죠? 네, 네. 솔직히 제가 그 책을 읽어 저기 전에도 한번 봤는데 네. 네. 다시 그 책을 읽고 나서도 검색하니까 검색하고 다시 봤습니다. 네. 영상 보고 책 보고 그리고 책 보고 또 영상 책 보고 보고. 반복해서 보셨군요. 네. 그래도 그 책을 만나기 전에는 영상은 봤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아, 원래 영상이란 게 네. 그게 네. 딱 보면은 머리에 뭔가 남는 것 같은데 참 시간이 지나면 까먹고 그래요. 그렇죠. 네, 오히려 책이 저는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그럼 박연미 씨 이야기 중에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나요? 저는 그 탈북하고 중국에서 생활 시작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연미 씨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생활하던 그 부분인데 저도 책을 읽어봐서 대략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좀 신선했을까요? 중국에서 그 탈북민으로 살아야 하니까 그 역시 뭐 불법으로 그리고 뭐 좀 다른 사람들 피해서 살아봐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는 좀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고 뭔가 제가 알고 있었던 뭔가 세계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그치, 보고 보고 들었던 네, 것들 중에서 제일 좀 마음이 아픈 아픈 이야기였어요. 네. 그리고 역시 뭐 인신매매도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네. 그때 그래서 뭔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박연미 씨 책을
영문으로 된 책을 먼저 읽고 잘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네. 나중에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읽었는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말로 재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정도로 좀 충격적인 마음 아픈 얘기들이 좀 많아요. 네. 아마 켄타 씨도 그 부분에서 좀 충격을 받으시고 그래서 또 그 계기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좀 북한 문제 중에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켄타 씨는 박연미 씨 책을 읽었으니까 이해하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떤가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인가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보고 네. 네. 일단 일본에서는 나치 문제 때문에 뭐 관심이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도 뭔가 이슈가 될 때만 관심이 갖게 되는 거고 솔직히 뉴스 보니까 북한이라면 일단 지금 김여정 그리고 핵이나 그리고 미사일 실험 그 그런 뉴스에 나온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좀 네. 아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잠깐 북한이 일본인 납치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저희도 켄타 씨가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일본 분들도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에 되게 많은 관심을 쏟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우회입니다. 켄타 씨만 보고 네. 있으니까. 예. 그러면 지금 켄타 씨는 박사 과정이잖아요. 박사 네. 논문을 준비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북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석사과정 때부터 탈북민이랑 사회동합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네. 네. 박사과정에서는 그 탈북민 중에서도 제3구 출생 그 북한 주민 자녀하고 뭔가 그 탈북민이 중국에서 탈북 생활을 했을 때 뭔가 인신매매 당하거나 그럴 때 그 출생한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고 있군요. 네. 주로 제3국 출생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많이 태어난 자식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우회네요. 탈북민도 아니고 또 그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 켄타 씨에게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이 주제가. 네. 일단은 선행 연구도 거의 없고 그래도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는 그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전작 지원도 마련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금 노력해야 하는데 연구도 그렇게 뭐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전부 전작 지원 중에서도 그렇게 마련되지 않은 걸 보면 네.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에서 출생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은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서 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와 지원을 받는데 이 3국 출생의 분들은 사실 지원이 일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켄타 씨께서 관심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선행 연구도 딱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감동입니다. 일본 분께서 또 이렇게 한국 사회 통합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게. 솔직히 가족선도 보면 그 어머니 북한에서 태어나고 북한에서 나온 사람인데 그리고 아빠는 중국 사람이고 그래도 자녀도 일단 중국에서 출생하니까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쪽은 뭐 일단 어머님이 불법이라서 뭐 중국 그쪽으로 뭐 국적이 인정이 안 되고 그래도 한국에 오니까 어머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는데 본인은 중국 출생 중국인지 아니면 어머님이 북한에서
나오니까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그리고 음.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되는 좀 정체성이 좀 뭐 혼란스러울 것 정체성,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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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또 중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오니 엄마는 한국 사람, 그럼 나는 중국 사람일까, 북한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엄청 정체성 혼란이 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뭐 제도 뭐 정착 제도 같은 게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이런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않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예, 진짜로 뭐 이런 제도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네, 지역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잘 어울리느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선행 연구가 진짜 많이 없잖아요. 네. 네. 자료를 구하기가 일단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일단 선행연구 대충 봤는데 네. 만약에 그 제가 논문 쓸 때 인터뷰 하고 싶어도 어디 가면 되는지 네. 그거부터 뭐 고민해야 되고 네. 그래도 얼마 전에 어떤 다부 단체에서도 그 제3급 출생 다부 자녀들 뭔가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서 네. 거기서 어떤 직원분이 그 한번 뭐 연락하고 도움을 좀 줬군요. 네, 네. 네. 아마 그분이 그 단체에서 조금 더 뭐 교류도 하면 아마 연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에서 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켄타 씨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니까 켄타 씨가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데 켄타 씨 주변 분들, 고향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교수님이나 동기들 어떤 반응이었나요? 좀 생소한 길일 텐데 왜 굳이 북한 인권이냐?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네. 않았나요? 일단은 제가 그 학교 지도 교수님께 네. 대학원에서는 다루민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수님이 다루민 문제는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서 네. 솔직히 그 상황에 따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그리고 네. 친구 동기 대학교 동기 친구들도 제 연구에 대해서 뭐 관심이 갖고 뭐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 그래도 하라는 사람이 있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켄타 씨가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완전 개척자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계속해서 동력을 얻으려면 계속해서 힘을 얻으시고 좀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연구를 위해서 그럼 좀 어떤 노력을 현재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먼저 인맥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북한 인권 단체나 다부민 단체에서 뭐 연락도 하고 아니면 북한 인권에 대한 뭔가 강의하는 단체도 뭐 가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거는 제 한국어 능력이라서 뭐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주 훌륭합니다. 이게 또 교수님이나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정작 그 연구 대상이 되는 탈북민 분들도 켄타 씨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때요? 많이들 질문하시지 않나요? 네, 제가 그 새로 뭐 탈북민 만날 때마다 그 탈북민이 왜 일본인인데 북한 인권이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되는지 네. 그 뭐 이유나 계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요. 네. 이제 좀 한국에서 어학 공부하러 왔을 때와 비교를 해서 좀 현재 이 공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좀 이런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시지 않으신지 궁금한데 좀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없나요? 많이 있어요. 네, 역시 어떤 부분들이? 박사 과정이라서 박사 과정 수료하면 뭐 거의 뭐 연구자가 되는 거라서 뭐 정말 많은 지식도 있고 네. 필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영어는 못하는데 그래요? 뭐 과제가 좀 영어 논문을 읽고 아, 네. 뭔가 그 리딩 노트 같은 것도 네. 제출을 해야 돼서
그것도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그거는 한국어로 아, 써도 돼도 괜찮은데 이제 뭐 첩첩산중이네요. 선행 연구들이 영어로 돼 있으면 조금 그런 게 힘들 수도 있긴 네. 하겠네요. 예. 그리고 한국어로 돼 있어도 논문은 또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어가 네.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예. 솔직히 저도 일단 한국어 논문인데 솔직히 그 수업 과제라면 제 연구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논문도 읽어봐야 돼서 네. 그때는 이거 무슨 말하고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그렇죠. 모를 때도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영어라면 일단 제가 일본이라서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예. 아, 그리고 과제 네. 제출할 때는 한국어로 써야 되니까 일본어로 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고 어렵겠다. 예. 와 쉽지 않은 정말 일이네요. 예. 네. 켄타 씨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도 이게 가야 할 길이 좀 첩첩산중인 것 같기도 야. 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박사과정도 이렇게 어렵군요. 저는 학사를 다닐 때도 그 논문이나 이런 거 볼 때 정말 한국어로 보는데도 머리가 정말 맞아요. 찢기는 예. 줄 알았거든요. 이제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 이러고 그 학교 문을 나왔는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중압감이 제일 크실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떻게 네. 버티세요?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푸세요? 네. 네. 스트레스 받는 거. 옛날에는 뭐 노래방 가고 뭐 그러게요. 노래 좋아하세요? 네, 네. 노래 부르다 보다는 소리 지르고 아, 그런 소리 데서 지르고. 이제 배출을 하는군요. 네, 근데 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 또 코인 노래방 이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물론 괜찮아졌지만 네. 이제 한참 전에는 거의 몇 달 동안은 못 갔을 텐데 그럴 때는 어디다 소리를 지르셨나요? 그때는 뭐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네, 이게 참 샤워할 때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로 네. 노래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로 이렇게 푸셨다는 어. 얘기죠. 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뭐 역시 제가 견리증 때 견리 기간에서도 뭐 할 게 없어서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유튜브 많이 아. 보고. 예, 예. 금민토일 방송도 많이 듣고 네, 맞아요. 예. 그럼 네. 한국에 이제 유학 오셔서 한국어 공부도 하셨고 이제 석사에 이어서 박사 과정까지 이제 밟고 계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저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논문 작성 외에 이제 켄타 씨 앞으로의 도전 과제 그런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어요. 네. 역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음. 많아서 그 제 연구에 관련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뭐 관계없이 뭐 친구로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고 뭐 이야기を나누고 싶어요. 저희 테디는 어떤 것 같아요? 친구로서? 저는 오늘 딱 처음 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켄타 저도- 씨랑 아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좀 성격이 좀 유한 편이고 네. 네, 순한 편인데 어. 켄타 씨를 보고 네. 나랑 뭔가 성격이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혼의 네. 단짝을 찾은 느낌이에요? 아니 뭐 영혼의 단짝까지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또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시고도 또 한국에서 취업할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로 가고 싶으신가요? 제일 좋은 거는 연구자로 음. 뭐 일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역시 그거는 어려운 길이라서 네. 네. 그래도 뭐 제 연구에 관련되고 뭐 다름인을 도와주는 뭐 단체에서 뭐 이랬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사학위까지 받고 나면 교수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욕심 날 텐데. 솔직히 제가 이번에 유학 오기 전에 4개월 동안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오. 이랬는데 네. 수업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뭔가 네. 뭐 사람이 가르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교수님 나중에 생각해 볼 일. 네. 이런데 경험 쌓으면 네. 또 나중에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래도 켄타 씨께서는 탈북민 관련해서 종사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아마 탈북민 단체나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도 혹은 정부 기관에서도 일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켄타님께서 보시기에 켄타 씨께서 보시기에 저희 둘이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방송 말고 친구로 소통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괜찮겠죠? 네, 네. 저도 세트로 네, 괜찮을까요? 그저 웃지요. 네. 자, 아무튼 네. 자 이제 2주 동안 이제 도전의 전리길을 함께했는데 좀 소감이 궁금해요. 어땠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뭐 듣고 보고 한번 저도 나오고 싶다. 나가고 싶다고 네. 생각했었는데 뭐 이렇게 금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어, 말을 참 예쁘게 잘하십니다. 네, 너무 네. 꿈이라고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럽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듣고 있는 북한 청취자분들한테 좀 한마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뭐 생활할 예정이라서 나중에 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북한 전문가를 꿈꾸는 일본인 이 시미지 켄타 씨와 2주에 걸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켄타 씨는 정말 그 준비하고 있는 박사 논문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고요. 어떤 논문이 탄생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책과 관련해서 켄타 씨가 또 많은 활약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켄타 씨 2주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전리길.